원장님 혹시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보셨나요? 프로그램 한번 본 것 같아요. 많이는 안 봤는데 거기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좋은 음식 요리를 하는 그런 프로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맞추셨어요? 정확하게는 출연자가 있고 그 출연자 냉장고 안에 어떤 재료들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냉장고 문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재료들만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도 시험을 보는 거네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 그런 비슷한 상황이 많아요. 왜냐하면 수술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의 상황이나 상태는 굉장히 다르고 원하는 것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솔루션을 찾아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종류의 시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해하시긴 어렵겠지만 옆에 있는 거를 냉장고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안에 재료가 있나요? 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1번은 주부라고 되어 있네요. 주부. 두 번째는 B컵. 세 번째는 F컵. 많이 접할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F컵을 B컵으로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만드는 건 문제가 없는데 더 중요한 건 그게 과연 나한테 어울릴 거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날씬한 분이 가슴만 F컵이다, B컵으로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살이 좀 많이 쪘는데 또는 비만인데 가슴만 B컵이 되겠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람직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이제 거대 가슴의 경우에 조직이 양이 많으니까 조직은 필요한 만큼 줄이면 되고 그 필요한 부분은 되게 아래쪽 또 바깥쪽을 많이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에 튀어나온 두께 있잖아요. 두께를 줄이는 수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줄이고 난 가슴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옮겨야 됩니다. 옮기면서 그 윗부분에서 서로 깍지를 껴가지고 그 모양이 어느 정도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형태를 만드는 일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피부를 절제해서 줄어든 가슴 모양에 맞게 재단을 하는 일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부라는 걸 고려했을 때, 주부도 이제 나이가 다양하니까 30대, 40대, 50대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몸의 밸런스나 상태를 봐서 아주 팽팽한 가슴을 만들지 약간의 늘어짐이 있는 가슴을 만들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을 뽑아 보겠습니다. 커리어우먼이고요. 부산. 세 번째, 켈로이드. 커리어우먼이니까 회복 기간이 빨라야 될 것 같고요. 부산, 병원에 내원을 많이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기 힘드니까. 마지막에 켈로이드, 흉터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빠르려면 조직 손상이 최소화돼야 되죠. 우리의 조직을 많이 건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회복이 길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의사를 잘 만나셔서 수술을 잘 받는 거고, 절개법에 따라서 회복 기간이 많이 차이가 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의사를 찾으시면 되고요. 부산에 계시니까 자주 올 수 없다, 자주 가서 체크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의 수술의 대부분은 수술이 끝남과 동시에 의사는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궁금하고 또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 병원에 오긴 하셔야 되죠. 멀리 있는 분들은 수술 후 일주일,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만나도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세 번째, 어려운 게 켈로이드인데, 내가 켈로이드라고 주장하는 분들 중에 실제로 켈로이드인 사람은 20%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비후성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걸 켈로이드라고 착각하는 거죠. 비후성 반응은 그냥 상처가 비후되는 거고, 그 원인은 체질적인 거라기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하는 과정에 절개 부위에 마찰이 너무 많이 일어났거나 수술 후에 과한 움직임이 있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가슴 확대 수술을 한다면 일단 흉터의 위치는 비후성 반응이나 켈로이드가 잘 생긴다고 고려를 한다면 겨드랑이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이 움직이느냐가 중요한데,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닌데 팔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많이 하면 흉터에 걸리는 압력이 많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흉터가 안 좋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부터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겠죠. 흉터가 안 좋아지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조짐이 보일 때 뭔가를 바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레이저 치료를 한다거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다거나 실리콘 시트 같은 걸 덮는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수술 과정에도 마찰이 좀 덜 일어나도록 신경을 쓰는 거. 마지막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방암, 두 번째는 E컵, 세 번째는 댄서입니다.
댄서로서 본인의 활동에 불편함이 없으려면 조직 손상이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뱃살이나 등살 같은 자가 조직보다는 할 수 있다면 보형물 재건을 권하겠습니다. 그래야 조직 손상이 없으니까 본인의 활동에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보형물 재건을 해서 E컵으로 유방 재건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보형물이라는 게 너무 많이 크면 그 또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쪽은 보형물 재건을 하면서 그냥 본인 몸에 어울리는 형태의 가슴을 만들고요. 반대쪽 E컵이었던 가슴을 좀 줄여서 보형물 사이즈에 맞추는 거 중요한데, 한쪽은 보형물, 한쪽은 자가 조직만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성이 안 맞는 거죠. 100% 보형물에 100% 자가 조직이니까.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너무 이상할 것 같아서 이쪽도 자가 조직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의학이 많이 발달하니까, 특히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유선 조직 재배치나 자가 조직 확대 이래서 본인의 큰 조직을 보형물 모양으로 둥글게 말아서 마치 보형물 느낌이 나도록 하는 수술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은 가슴을 줄이면서 유선 조직 재배치를 하고 자가 조직 확대를 해서 보형물 모양으로 만드는 수술을 하겠습니다.